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 공군 그러면은 실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강력한 그런 전과를 올린 공군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만큼 전쟁도 많이 치렀고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런 공군이 이스라엘 공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공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의 과실이 아니라 기체 실수. 그런데 세계 최강의 F-15 전투기가 기체 결함이 되었는데 이게 조종사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가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난창함이죠. 중국판 주말트라고 자랑했던 그 난창함. 그 난창함을 중심으로 우리 서해 황해에서 4일간 집중적인 대잠 훈련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멀티스태틱 네트워크 교전, 협동 교전을 하면서 잠수함을 잡았다라고 했는데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거짓말을 밝혀냈습니다. 중국 부끄럽게 됐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훈련 강도나 실전 경험 면에서 미 공군에 견줄 만한 세계 유일한 공군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런 감각이 긴급 상황에서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F-15I 전투기가 훈련 중 불시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F-15I 람 전투기가 현지 시각 12월 4일 비행 훈련 중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해 네게브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을 인용해 항공 전문 매체 에이비에이션이 현지 시각 12월 6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제69 비행대 소속의 F-15I 전투기는 이날 예비군 조종사 2명의 정례 비행 훈련 임무로 출격해 정해진 비행을 마친 뒤 기지로 복귀하던 중에 후방 오른쪽 랜딩 기어가 전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지상 관제소에 보고했습니다. 숙련된 예비역들인 이들은 속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활주로 해서 터치앤고를 반복하며 랜딩 기어 전개를 시도했지만 결국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오른쪽 랜딩 기어는 펴지지 않았고 추락 위기에 몰린 조종사들은 2개의 랜딩 기어만으로 최대한 균형을 잡아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침착하게 기체의 균형을 잡고 전방 랜딩 기어와 후방 좌측 랜딩 기어를 편 상태로 활주로에 터치했는데요. 조종사의 훌륭한 기체 컨트롤 덕분에 2명의 조종사들은 경미한 찰과상 정도만 입었고 기체는 우측 주입과 에어 인테이크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야전에서 정비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군 정비창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현재 F-15I는 1998년부터 도입된 25대가 있으며 해당 기종 도입 후 이런 사고는 처음이다 라며 두 조종사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황 대처로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현역과 예비역 모두 연간 200에서 300시간에 가까운 훈련과 실전 비행을 뛰며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 역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입증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여기 후방 랜딩 기어 2개가 있죠. 이 중에서 오른쪽 날개 쪽의 이 랜딩 기어 얘가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랜딩 기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착륙할 때는 후방으로 먼저 딱 터치하죠. 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이제 앞바퀴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후방으로 딱 착륙해야 되는데 이게 바퀴가 한 개뿐이니까 이게 터치한 순간 확 옆으로 넘어지겠죠. 하나가 안 펴지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조종사들이 계속 이제 내려오면서 다시 랜딩 기어 오픈. 근데 안 내려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또 해보는데 안 내려와.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연료도 다 떨어지고 안 되겠다. 연료 다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자유낙하하기 전에 그냥 동체 착륙해보자 해서 이 조종사들이 2명이 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터치를 시작하는데 하나만 내려와 있죠. 좌측 랜딩 기어만. 근데 하나 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를 잡고 쭉 가는 겁니다. 그 속도를 줄인 후에 전방 랜딩 기어를 딱 터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탑을 한 상황인데 야전 정비가 가능하다. 야전 정비는 자기 그 부대에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조종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비군들이에요. 그런데 예비군들이 이렇게 우리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 예비군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비군 해요. 예비군들이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예비군 제도가 그래요. 조종사들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번 들어와서 2시간 비행했다? 그러면 한 달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비행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1년을 모으면 120시간이 되죠. 그런데 이건 이제 평시 훈련이고 또 주기적으로 집중 강화 훈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UFG 훈련 같은 거 그런 거 얘기도 있죠. 그러면은 뭐 한 달, 2달 집중 훈련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군이라 하더라도 연간 비행 시간이 200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때 또 한 300시간 조정했죠. 그리고 예비군 때도 한 200시간 조정하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공군 참 안타까운 것이 과거 한 150시간 이렇게 연간 조정을 하다가 지금도 뭐 그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정도 안 되고 뭐 한 100에서 120시간 이 정도밖에 조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비군보다 적게 조정하는 한국의 현역 조정사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억으로 노무현 시대부터 조정 시간이 확 줄어들었는데 국방 예산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쓰면서 전투기 유지하는 이런 그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비행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공군 조종사들 비행 시간 조금 더 느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상황을 보니까 그렇네요.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대형 구축함 05형 난창함이 서해에서 미군 잠수함의 침투 상황을 상정해 고강도 대잠 훈련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 잠수함의 서해 수중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 훈련인데 훈련 이후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북해함대 소속의 05형 구축함 1번함인 난창함이 최근 서해 중간 수역에서 4일간 주야간 집중 대잠 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CCTV와 황구시보가 12월 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거대한 1만 톤급 전투함은 황해 중간 수역에서 기동을 실시하며 공군 전력과 함께 실전적 시나리오를 받아 대잠 훈련을 실시했다 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중국 주변 해역에서 작전하는 미군 잠수함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실전적 시나리오에 따라 무력 시위를 겸해 치러진 이번 훈련의 내용인데요. 중국은 난창함에서 대잠 헬기를 띄워 디핑 소나로 적함을 찾았으며 주변의 어선 활동에도 불구하고 난창함의 고성능 음향 정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잠수함의 소음을 정확히 찾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번 훈련에서 적의 잠수함을 정확하게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대잠 헬기의 정체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자체 개발한 중국판 짝퉁 블랙호크 Z-20의 해상작전 버전을 난창함에 탑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Z-20이 아니라 구식 Z-9이 동원되었고 그 Z-9이 구형 디핑 소나를 내려 미군 잠수함을 찾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Z-9 대잠 헬기는 1987년 개발되어 그동안 소폭 개량은 해왔지만 경량 헬기라는 체급의 특성상 고성능 대잠 센서는 탑재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안고 있는데요. 미군 잠수함을 탐지할 수 없는 헬기, 특히나 데이터링크가 되지 않아서 Z-18과 Z-20을 개발했다던 중국이 철통 같은 서해 대잠 저지선을 자랑하려다가 되려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만 들킨 거죠. 자, 난창함. 10,000톤이 넘는 덩치에 중국판 주말트라고 자랑하는 난창함. 뭐 동해도 가고 계속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동원해서 4일간 미국 핵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면서 Z-9 헬기를 보여줬는데 그 Z-9 헬기는 1987년 프랑스의 도팡 헬기를 바탕으로 만든 거죠. 도팡 헬기가 우리 한국 지금 카이가 LCH, LAH라고 하면서 또 뭐 국산 헬기라고 또 거짓말하면서 또 역시 프랑스 유로콥터 이런 데서 이제 갖다 버리는 그런 퇴역하는 그 설계도 받아와서 만들고 있는 바로 그 H1O 그 헬기의 같은 베이스입니다. 아주 오래된 헬기고 경량 헬기죠. 경량 헬기다 보니까 당연히 페이로드가 적죠.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장비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난창함은 자신들이 블랙호크를 짝퉁으로 만든
Z20 이거 탑재한다고 그렇게 홍보해 왔는데, 그래서 난창함 사진에 Z20 뒤에 앉아있고 한 사진 계속 공개했었어요. 근데 이번 훈련에 Z20이 아니라 Z9이 왔네요. 그 말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Z20 해상작전 헬기가 아직 제대로 검증이 안 되어서 훈련에 투입할 수준이 안 되었다. 결국 Z20 해상작전 헬기의 성능 뻥이었다 라는 것 첫째 들킨 거고, 둘째 들킨 건 뭐냐, 이렇게 Z9 헬기를 띄워서 여기에서 디핑 소나를 담급니다. 물속에 담그어서 여기에서 액티브 핑을 또 쏘겠죠. 이 핑을 난창함에서 받아서 탐지하는 이런 멀티스태틱, 이거 아주 최첨단 기능이에요. 우리 한국 해군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우리도 이제 추구하는데, 중국이 1987년산인 이 Z9 헬기를 가지고 그 멀티스태틱을 한다. 웃기는 이야기죠. 왜? 그런 업그레이드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멀티스태틱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뉴스를 내보내니까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얼마나 전문가들입니까? 그거 보면서 야, Z9 헬기 뒤에 지금 사람 타고 있네? 사람 타고 있다는 것은 지들이 직접 그 분석한다는 거지. 이걸 그 사람 타는 그 오퍼레이터 자리를 드러내고 거기다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탑재한 거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난창함에 바로 실시간으로 그 액티브 핑이 바로 난창함으로 가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탁 잡아냅니다. 그 정도로 밀리터리 매니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에서 뭐 경항모 CG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그게 전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밀리터리 매니아를 다 잡아내요. 제가 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뭐 다 맞는 게 아니고 가끔 또 틀릴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잡아냅니다. 참 고맙게도. 아무튼 그 정도로 대단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중국의 거짓말, 했다 치고 된다 치고 하는 이 쇼를 탁 잡아내서 공개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중국은 입만 열면 거짓말, 좌파들은 돌아서면 뒤통수, 입거 돌뒤, 그리고 까보니까 중국제, 까보중, 다시 한번 입증한 난창함의 이번 훈련 쇼,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거짓말임을 밝혀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